운이 좋아지는 14가지 방법. 삼신할매와 우리의 전생 3부. 그녀는 삼신지에서 자연스레 굵은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정자 위에 치마저고리를 옆으로 둘둘 말고 한쪽 다리를 삐딱하게 걸치고 앉아서 정리되지 않아 조금 헝클어진 백발에다 그래도 짐작되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고운 노파인데 지금도 청바지 입고 천상의 저작거리에 마실 나갈라치면 그 뒷모습 보고 천상의 총각들이 따라오곤 한다. 소나무에 걸터 앉아 돋보기를 끼고 독수리 탑업으로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그녀가 바로 이 장에서의 주인공인 삼신할매다. 삼신할매의 주변에는 먼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빛도 아닌 일점의 기운들이 저 우주 끝 공간까지 한 줄로 꾸불꾸불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이는 우주의 나이인 약 130억 년 동안 공덕을 쌓은 일기일점의 기운들이다. 삼신할매는 이곳 삼신지에서 억겁의 공덕을 쌓은 일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지구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여러 공덕으로 우주의 질서에 기여한 일기들에게 포상으로 내려주는 지구휴가 보너스이자 일종의 보상 프로그램이다. 잘 놀다 와라 이거다. 그러니 이왕 주는 보너스 휴가 다녀올 네 맘대로 옵션과 사양을 선택해라인 것이다. 셀프다. 그들이 주문하는 옵션과 사양을 삼신할매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한다. 노자와 삼신할매가 사는 이곳 삼신지에서 우주 끝까지 일기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일렬로 줄을 서 있다. 그것은 마치 한 줄의 하얀 선으로 보이며 우주 공간의 저편을 끝도 없이 향하고 있고 굽어진 무지개도 연상되나 지 맘대로 꾸불꾸불한 것이 질서정연하지는 않다. 매우 자연스러운 무질서다. 일기 억겁에 공을 쌓은 일점의 기운들은 자기 순서가 되면 삼신할매 앞으로 가서 지구별에서 지내는 휴가 기간 동안의 옵션을 요구한다. 어느 집 자손으로 태어날지를 정하고 생김새 살아가는 행로 등등 모든 것을 취향대로 삼신할매에게 요구하면 그녀가 자신의 노트북에 입력한다. 그와 동시에 노트북 모니터의 50cm 정도 위에 허공에 떠있는 축구공만한 반투명 유리구슬에 무선으로 입력된다. 이 반투명 유리구슬은 일기들과 삼신할매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유리구슬은 노자 할배가 약 700년 전에 삼신할매에게 빌려준 것이다. 바로 그 유럽 전역에 물난리를 낸 말 안 듣는 백룡의 것이다. 여의주는 용의 입에 물려있을 때는 그 빛이 강하지만 용의 입에서 떼어내면 빛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 유럽 전역에 홍수를 일으킨 벌로 그 백룡의 여의주를 뺏어다가 삼신할매에게 약 700년 전에 잠시 쓰라고 빌려준 것인데 원래는 300년 정도만 사용하라고 했으나 그녀가 너무도 요긴하게 쓰고 있으니 돌려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이다. 백룡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다시 달라고 해서 순순히 내어줄 그녀가 아니란 것도 노자 할배는 잘 알고 있으니 지금껏 말도 못 꺼냈다. 그리고 여의주의 주인인 백룡도 노자 할배에게 구슬을 돌려달라고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백룡지가 살짝 미쳐서 삼신할매한테 구슬을 달라고 직접 말하면 그날로 백룡은 삼신할매한테 지구시간으로 100년은 얻어터지고 천상계에서 쫓겨나서 지상계의 캄캄하고 깊은 저수지에서 이무기로 1000년은 살아야 한다. 삼신할매가 얼마나 까칠하고 카리스마 장렬하냐 하면 그래도 천상계에서 껌 좀 씹고 침 좀 뱉는다는 팔선녀들이 한날은 몰려댕기다가 천상 저작거리에서 평소 눈에 가시 같던 삼신할매한테 시비를 건당. 여자의 적은 여자라 했던가? 천상계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자 없는 초강력 울트라 파워우먼이 삼신할매니까 팔선여자신들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부딪혀야 했다. 팔선녀가 삼신할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보다 나이가 비교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런데 천상총각들의 시선을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는 삼신할매의 매력 뿜뿜뿜하는 뒤태 스타일 때문이다. 시기 질투 그런 거다. 그런데 도전장을 내미는 것도 중간의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레벨업을 해야 맞는데 그러지 않고 곧바로 천상계에서 만년 챔피언 먹고 있는 삼신할매한테 쪽수를 믿고 도전장을 낸 것은 누가 봐도 문제였던 거다. 천상 저작거리에서 삼신할매와 부딪혀서 떼거리로 덤볐는데 할매의 한 주먹에 모두 들 자빠져 나뒹굴었다. 그때 천상의 수문장이 말리지 않았다면 삼신할매가 선녀들 모두 발가벗겨서 염라국 불구덩이로 던져버렸을 거다. 그런데
8선녀 중에 6번째인 6선녀는 다른 친구들이 삼신할매한테 얻어맞고 있을 때 용케 혼자 도망가서 잠시 몸을 피하려고 지구별 동방이 나라의 강원도 산속계곡에 선녀들이 가끔 들렸던 선녀탕에서 목욕을 했다. 그런데 삼신할매가 누구인가? 지구상의 지상계는 모든 곳이 삼신할매의 손바닥 아닌 거다. 특히 동방이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의 손녀인 삼신할매가 나고 자란 친정이다. 제일 깐족거리던 6선녀가 삼신할매의 주먹을 피해서 지상의 선녀탕으로 몸을 피하자 삼신할매가 이를 알고 그 동네 장가 못 간 나무꾼을 선녀탕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6선녀의 날개옷을 훔치게 만들어서 도망간 괘씸죄로 지구세계에 눌러 앉혀버렸다. 6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과 살면서 아이돌 낳고 살다 어찌어찌 날개옷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녀는 소시적에 폼나는 선녀가 아닌 거다. 선녀는 선녀인데 유부녀 선녀니까 뭐랄까 선녀라는 멋진 이미지가 살짝 거시기해져서 폼도 덜 나고 또 요즘 말로 품절녀가 된 거다. 일이 어차피 그리 된 거 나무꾼과 계속 살면 될 것을. 자신의 생각이 짧았던 거다. 천상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신이 아이돌 데리고 도망쳐 나온 처지인 거니까 한탄스럽고 우울했다. 예전에 강원도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다른 선녀들처럼 몇 대 맞고 말 것을 하는 후회가 생겨난 거다. 헌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7명의 선녀가 자신을 엄청 부러워한다. 다시 만나러 갈 수 있는 남편도 있고 귀여운 아이들까지 둘씩이나 있으니 7선녀들은 갑자기 6선녀가 확 부러워졌다. 급기야 얼마 전부터는 7명의 선녀 모두가 불금 저녁이면 그 동방의 나라에 있는 강원도 오대산 선녀탕에서 나무꾼이 지나가길 바라며 선녀 날개 옷을 큰 길나무까지에 잘 보이도록 대자로 걸어두고 목욕을 한다. 4부로 이어집니다.